돌연 연기입니다. 오늘 헌재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2시간 정도 앞두고 갑자기 이걸 다음에 한다. 연기를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을 뺐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우선 그와 관련된 앞선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작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목소리였는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헌재가 원래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를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신청했어요. 근데 이걸 오늘 헌재가 선고하려고 했어요. 판단해서. 근데 이게 연기가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 재개. 그러니까 재판을 더 해보겠다는 거고요.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는 그냥 무기한 연기입니다.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다 연기됐어요. 뭔가.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이용희 변호사, 선고 2시간을 앞두고 연기가 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보통 변론 제기를 했을 때 변론 제기 사유를 알려주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변론 제기 기일에 가면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가면은 정확하게 왜 변론 제기를 했는지 이게 나올 텐데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심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게 추천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장에게 그 추천했던 추천서를 통해서 이게 합의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선고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 제기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었다가 다시 선고를 앞두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추천 과정에 대해서 경위를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는 그 서류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걸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이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는 작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도 이 원내대표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10일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명확하게 있었는지 그 동의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심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변론 제기 사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판이 좀 지연이 될 것 같고 예. 아마 이렇게 된다면 기일이 또 적어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열려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럼 그 기일에 또 변론 종결하고 또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또 넉넉하게 소요가 될 것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오늘 2월 3일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가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시점은 빠르더라도 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 추천 인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은 이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죠. 헌법재판관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 균형이 깨진다. 이거 완전 이른바 좌파 성향이 강하다. 안 된다. 굉장히 비판하고 반발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어떤 선고를 하려는데 이걸 연기한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이 선고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만약에 오늘 선고를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8명인 헌법재판관이 9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연기한 거예요. 자, 그럼요. 가정을 좀 해보죠. 만약에 9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재 8명이에요. 근데 이 성향을 보면 8명 재판관 중에 현재는 진보 성향이 3명,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재판관이 3명, 보수가 2명, 3, 3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구인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보가 넷이 되는 겁니다. 4-3-2. 현재 3-3-2에서 4-3-2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는데 송영훈 전 대변인.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해지는 겁니까? 뭐 별 영향이 없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탄핵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분들로서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거고요. 그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께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 상황인 것 3-3-2에서 4-3-2로 바뀌는 게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제기하면서 예. 그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을 2월 10일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추론하기로는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그 섬세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술이요? 그러니까 이 권한쟁의 심판을 변론 재개를 한 다음에 다시 변론 종결을 해서 선고를 하더라도 그 선고 시점을 앞으로 기술적으로 조율해서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점으로 맞춘다든가 해서 9명의 재판관이 설령 완결이 되더라도 그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논란을 좀 피해 나가려는 그런 그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약간 생각. 논란에 대한 부담을 좀 피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리인단이나 또는 여권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국회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아무런 의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예. 이런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상 심리가 불충분하게 그동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재개된 변론기일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동시에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용규 변호사. 그런데 지금 일단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연기가 돼서 뭐 어떤 재판을 더 한 다음에 헌재가 또 언젠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헌재가 이거 임명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임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도 뭘 방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위헌적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조심스럽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예. 이걸 임명을 미룰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 부분은 위헌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예. 그럼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탄핵을 발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명분을 또 주게 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형법상 직무유기죄라고 해서 예. 이게 어쨌든 법적인 의무가 있는 부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강제력은 없어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걸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대행이 끝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소추입니까 또? 탄핵 소추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탄핵 소추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권한 대행을 제대로 또 잘 할 것이냐 그런 것에 그렇죠. 대한 탄핵 소추하면 또 보장이- 권한대행이 되잖아요. 그 보장이 또 왜냐하면 똥차 빠졌다고 쓰레기차 오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직무유기 정도의 어떤 고발 조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헌법을 위헌적으로 본인이 계엄령을 내리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단을 본인이 그거를 또다시 무시하거나 혹은 뒤로 미루는 그런 예. 결정들을 내린다고 한다면 본인도 위헌적 상황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단히 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